정말 고속도로에서는요, 무슨 일이 날 줄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정말 놀라운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화물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정말 납작하게 끼어있는 승용차 모습 바로 아이고. 보이시죠? 저 승용차의 운전대에는 운전사가 있고요. 저기 위에 남성 보이시죠? 남성이 문을 열고 운전사에 있는 운전석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안에 있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나오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세상에. 결국에 나와서 등허리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119 네. 구조대가 도착해서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 차가, 승용차가, 하얀색 승용차가 어떻게 지금 저 화물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정말 말 그대로 끼게 된 거예요? 지난 6일 아침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이 승용차가 가고 있었는데 이 하위 차로에 있다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12톤 화물차에 의해서 이제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리다가 이 중앙분리대 사이에 이렇게 끼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세상에. 그런데 당시에 앞서 영상 보셨죠? 저 블랙박스 영상이 찍힌 모습 보면 어떤 남성이 지금 운전자 쪽 문을 열고 지금 구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저분이 경찰일까요? 119 대원일까요?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옆으로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화물차에 의존해갖고 기대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올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여자분이 이제 옆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더구나 또 지붕이 다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예, 여자분이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안전벨트는 하고 계셨었는데 안전띠를 풀르면 이제 조속 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일단적으로 운전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운전자분이 막 너무 놀란 상태에서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울고만 계셔서 조금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안전띠를 풀러야지만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 차주분한테 얘기해서 목덜미 잡으라고 하고 목덜미 잡고 이제 그 안전벨트 풀은 다음에 이제 팔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끄집어 낸 거죠. 세상에 사실요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김복준 의원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견인차 기사님들은 그냥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막 이렇게 신경 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구조를 했던 강구철 씨입니다. 네. 이 강구철 기사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요. 한 4,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다가 다른 그 견인차 기사한테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쪽으로 가보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저 문을 열고 이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한 건데요. 네. 이분 만약에 저는 이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조수석에 사람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천만다행이네요. 하게 되는데요. 네. 강구철 씨가 가보니까 이 머리가 천장에 닿은 상태에서 목이 눌려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미 세상에. 아마 에어백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백하고 이게 눌려 있는 상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가위를 좀 갖다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 화물차에서 이제 가위를 가지고 와서 저걸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백 커튼을 반 정도 뜯어낸 이후에 이제 본인 목을 잡으려고 해가지고 끌어낸 이런 상황이죠. 예. 세상에 조금만 구조가 늦었더라면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자가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더 대단한 게 이분을 끝까지 지켰다며 구조될 때까지 홍종선 기자님. 네,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목 잡으라고 해서 안전벨트 풀러가지고 반쯤 끌어올리긴 했는데 네. 이게 또 언제 아래로 떨어질지 아니면 그렇죠.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니까 본인이 지금 꼭 붙들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사고라는 게 언제든 제2, 제3차에 맞아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본인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점점 잃어가면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분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울고 계시니까 위로도 해드려야 되죠. 이름을 물어봐도 이름을
이거는 말도 못하겠다. 정신을 잃겠다 싶으니까 계속 등어리를 두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정신을 네.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네. 드디어 경찰도 119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리를 못 떠나겠더래요. 안전하게 떠나는 거 보고 출발하겠다 세상에. 싶어서 안전하게 이송되는 거 보고 자리를 뜨셨다고 하네요. 정말로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이 운전자분을 극적으로 구조해내신 이 강구철 견인 기사님 어떤 심정이실까요? 지금 그 얘기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일단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뭐 사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사고는 난 건데 일단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했었던 상황일 뿐더러 일단적으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견인차 기사라고 하면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이든 일반인도 이렇게 봤다고 하면 아마 도와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진짜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앞서 저 하얀색 승용차가요.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김복준 의원 말씀처럼 조수석 쪽에 예. 동승자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 진짜 완전 찌그러졌어요, 저긴. 저기 조수석 쪽으로 앞뒤 사람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저거는 만약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다면 정말 심지어 심한 경우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던 건 명백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강구철 기사님이요, 김복준 의원님, 예. 누구라도 저 상황을 봤다면, 그런 상황을 봤다면 도와줬을 것이라고 정말 겸손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정말 멋지십니다. 강구철 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살리려고 다 덤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누구라도 그럴까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전 그래서 벌벌 떠서 저희가 못해요. 네. 이 방송도 하고 하는 거고요. 네.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일 한 사람들은 항상 그 나중에 그 얘기를 물어보면 나만 그렇겠어요? 누구나 그렇겠지 하고 끝까지 멋있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정말로 이 분은요, 이 기사님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강구철, 강한 구조 정신을 가진 철인 강구철 기사님,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네네. 법이 하나에서 네네. 소개해드릴 인철 텐데요. 변호사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이렇게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데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영국의 왕세자비인 다이애나비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파파라치가 그거를 그냥 사진만 찍고 구조를 안 해가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응급의료법에 타인을 구하려다가 그 사람이 혹시 뭐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민사적인 그 책임은 감면하지만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어요. 네. 완전히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 산안사마리아법이 이제 도입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분들이 정말 이 대견하게 생각하고 큰 행복으로 또 느끼실 것 같아요. 강구철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분 쾌유를 또 빌겠습니다.